당신은 일본근의 어딘가에서 톱이 이미 형성되어 몸에 납작하게 붙은 채 어머니의 몸 밖으로 미끄러져 나옵니다. 형제 하나가 당신 옆으로 나오고 둘은 천천히 가라앉아 해저에 도달합니다. 당신과 형제의 톱을 덮고 있던 막이 거의 즉시 녹기 시작하며 얇고 흐릿한 조각이 되어 이빨에서 벗겨집니다. 형제가 먼저 움직여 몸을 낮게 깔고 톱을 뒤로 끈 채 모래 위를 헤엄쳐 나갑니다. 작은 넙치 한 마리가 불과 몇 몸 길이 떨어진 곳에서 쉬고 있고 당신의 형제가 그것을 향해 곧장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 돌진은 너무 빠르고 너무 직선적이어서 톱이 근처에 닿기도 전에 넙치는 모래 위로 떠올라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형제는 다시 돌아와 시도하지만 두 번째로 또 빗나갑니다. 당신은 가만히 머물며 넙치가 다시 자리를 잡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넙치가 다시 모래 위로 내려앉아 움직임을 멈추자 당신은 톱을 옆으로 빠르게 휘둘러 넙치의 몸을 가로질러 쳐서 반응하기도 전에 기절시킵니다. 이것이 당신의 첫 식사입니다. 형제가 한 입도 먹지 못한 사이에 낚아챈 것이죠. 그때 당신 머리 위에 물이 달라집니다. 옆에서 거대한 형체가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본 것보다 훨씬 넓은 몸으로 모래 위를 가로질러 다가오네요. 정체는 알 수 없지만 형제는 이미 납작 엎드렸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몸을 낮추고 숨을 죽입니다. 형체는 머리 위를 지나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 형체가 사라진 후에도 당신은 한참 동안 모래 위에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달린 톱은 이미 제 기능을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다른 모든 방법은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태어난 지 몇 주가 지나 당신의 톱은 가장자리를 따라 이빨이 모두 제자리에 고정되어 단단해졌습니다. 톱의 옆면을 따라 작은 구멍들이 밑동에서 끝부분까지 일렬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구멍은 모래 속 동물의 전기장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모래 위를 톱으로 훑으며 숨은 것들을 찾기 시작하죠. 첫 성공의 순간 톱을 따라 구멍들이 주변과 똑같아 보이는 모래 구역으로 당신을 이끄는 게 느껴질 겁니다. 톱을 옆으로 훌자 작은 새우가 튀어올라 도망치려 합니다. 톱을 다시 휘둘러 새우를 기절시킵니다. 이 새로운 사냥법은 며칠간 시도한 그 어떤 방법보다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은 더 큰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가자미 한 마리가 몸 길이만큼 앞쪽에 파묻혀 있고 당신은 톱을 그 위로 훑어 같은 방식으로 기절시킵니다. 당신이 다가가기도 전에 또 다른 어린 톱상어가 몸을 낮추고 톱을 가자미 쪽으로 향하게 한 채 옆에서 나타납니다. 그 녀석이 먼저 도착해서 입으로 물고기의 가장자리를 꽉 뭅니다. 당신은 두 사람 사이의 모래 속으로 톱을 휘둘러 자리를 잡고 두 사람 모두 움직이지 않은 채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머무릅니다. 그러자 다른 어린 톱상어가 가자미를 옆으로 끌고 가서 먹기 시작하고 당신은 몸을 앞으로 밀어 머리 옆으로 톱을 내리꽂습니다. 녀석은 모래에서 떠올라 가자미를 두고 떠납니다. 먼저 식사는 마쳤지만 얕은 곳을 벗어나면 해저면 파악이 어렵고 곧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태어난 지 몇 달, 얕은 바다에선 먹이가 부족하죠. 먹잇감은 작고 흩어져 있어 깊어지는 해저면을 따라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곳의 바닥은 더 바위가 많고 커다란 바위들 사이로 틈새가 사방으로 뻗어 있습니다. 틈새 속 물고기 꼬리와 지느러미가 보입니다. 밖으로 끌어내야 하죠. 틈새 입구에 톱을 비스듬히 넣어 안쪽을 훑으니 숨어있던 무언가가 나옵니다. 작은 볼락이 밀려 나오자 도망치기 전 톱을 휘둘러 몸통을 칩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서 당신은 다음 틈새로 이동해 다시 시도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시도한 틈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톱을 깊숙이 밀어넣어 안쪽을 훑는데 무언가가 옆에서 톱을 강하게 꽉 움켜잡습니다. 곰치 한 마리가 톱 중간을 턱으로 꽉 물고는 온몸으로 틈새 안쪽을 향해 뒤로 당기고 있습니다. 당신은 온몸을 이용해 세게 뒤로 당기며 밖으로 끌어내려 하지만 곰치는 자리를 지키며 틈새 안쪽에서 몸을 더 단단히 꼬아 버팁니다. 그래서 당신은 방향을 바꿔 앞으로 밀어붙이며 톱을 틈새 더 깊숙이 찔러 넣자 곰치는 톱을 놓고 바위 더 깊은 곳으로 물러납니다. 톱을 빼내어 이빨 자국이 몇 개 찍힌 채 천천히 뒤로 물러납니다. 좋은 교훈이네요. 틈새에 숨어있는 모든 것이 도망치려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당신이 충분히 가까이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죠. 틈새에서 먹잇감을 쫓아내는 법은 알아냈지만 이곳에 더 큰 물고기들은 톱상어를 본 적이 없어서 곰치보다 훨씬 더 거세게 저항할 놈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당신은 생후 1년 정도 되었는데 며칠 전부터 칠성상어 한 마리가 당신의 사냥터를 따라다니며 관여하지는 않되 지켜볼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물고기를 기절시키고 잡아먹으려 다가가면 칠성상어가 뒤에서 나타나 당신이 입을 벌리기도 전에 가로채 버립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물고기를 기절시켰지만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집니다. 세 번째가 되자 당신은 그 동물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당신이 사냥하기만을 기다렸다가 3번 연속으로 먹이를 가로채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도에서는 당신은 방식을 바꿉니다. 당신은 모래 위로 톱을 끌며 바위 돌출부 아래 모래 속에 파묻힌 물고기의 신호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탁 트인 곳에서 기절시키는 대신 바위 돌출부가 그 지점 바로 위에 오도록 몸을 위치시킵니다. 당신은 톱을 휘둘러 물고기를 기절시키고 칠성상어는 늘 그렇듯 뒤에서 빠르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녀석이 몸을 낮게 깔고 입을 크게 벌리며 돌진해 올 때 당신은 톱을 강하게 위로 휘둘러 녀석의 주둥이를 가격했고 녀석이 거리를 좁히는 바로 그 순간 톱니가 녀석의 얼굴에 밝히게 합니다. 녀석은 충격을 떨쳐내려는 듯 머리를 좌우로 세차게 흔들며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몸을 돌려 해저를 따라 멀어집니다. 단순히 톱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공간을 공격의 일부로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신은 다시 물고기로 돌아와 아무런 방해 없이 그것을 먹습니다. 당신은 지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물속엔 한 번의 타격으로 물러서지 않을 존재들이 있고 결국 하나가 당신을 노리고 달려들 겁니다. 어느덧 7살이 된 당신의 톱은 완전히 자랐고 톱날은 날카롭게 벼려졌습니다. 지난 몇 주간 수컷들이 영역에 나타나 사냥하는 당신을 뒤쫓았습니다. 한 수컷이 너무 가까이 다가와 몸을 밀착하자 당신은 톱을 휘둘러 옆구리를 가격했고 그는 물러납니다. 곧이어 두 번째 수컷이 반대편에서 나타나 당신의 진로를 차단하려 합니다. 결국 그 둘은 서로에게 달려들어 톱을 교차시키고 몸을 비틀며 뒤엉킵니다. 그들이 다투는 사이 세 번째 수컷이 몸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는 서두르거나 당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당신 속도에 맞춰 곁을 지킬 뿐입니다. 당신이 움직이자 그도 나란히 이동하죠. 잠시 후 당신은 그가 다가오도록 허용합니다. 짝짓기는 빠르게 끝나고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그것이 그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베아는 당신의 몸속에서 자라나고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같은 구역을 사냥하며 그들을 품고 다닙니다. 당신의 움직임은 여전히 신중하며 당신의 톱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모래를 헤치며 움직입니다. 하지만 베아를 품고 있는 것은 그 후 몇 달 동안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져 해저에 더 가까이 머물게 되고 이동 범위도 줄어듭니다. 의지하던 깊은 사냥터는 멀게만 느껴져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얕은 물가로 향합니다. 이제 8살 곧 태어날 새끼들로 몸이 무겁습니다. 몇 주간 얕은 물가에 머물며 움직임도 사냥 범위도 많이 줄었습니다. 큰 돌고래 무리가 이 지역으로 들어와 해저 근처에서 물고기 떼를 몰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들을 점점 더 좁은 원으로 몰아넣어 사냥하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혼란을 보고 주변 상어들까지 몰려들어 모두 같은 물고기 떼를 향해 달려듭니다. 당신도 먹이가 필요하기에 그곳으로 향합니다. 물고기들은 빽빽하게 뭉쳐 있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돌고래들이 무리의 가장자리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물고기들을 차단하고 그중 2마리가 몸을 낮춘 채 빠르고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당신을 향해 다가옵니다. 이제 놈들은 물고기가 아닌 당신을 노립니다. 왼쪽에서 다가온 돌고래가 몸으로 당신을 들이받아 경로를 이탈시킵니다. 당신이 톱을 휘둘러 옆구리를 강하게 내리치자 톱날에 긁힌 돌고래가 빠르게 물러납니다. 생긴 틈은 딱 충분할 정도였기에 당신은 그 사이로 몸을 밀어넣고 온 체중을 실어 돌고래들을 벗어나 탁 트인 바다로 나아갑니다. 당신은 돌고래들이 한참 뒤처질 때까지 계속 나아갑니다. 다시 해저면으로 내려가 몸을 고정하고 톱을 내려놓은 채 자세를 유지합니다. 수년 만에 가장 위험했던 순간입니다. 새끼들이 언제 태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을 지켜줄 수 없을 겁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스스로 해저면에서 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당신이 8, 9살이 되었을 때 새끼 2마리가 나타납니다. 톱은 이미 형성되어 당신처럼 몸에 납작하게 붙어 있죠. 잠시 모래 위에서 쉬던 그들은 스스로 움직이며 톱을 끈 채 해저면을 나아갑니다. 당신은 그들 주위를 돕니다. 이후 더 깊은 물로 향합니다. 옛 영역은 그대로지만 당신이 없는 사이 어린 톱상어가 들어와 당신의 사냥터를 훑고 있습니다. 영역을 되찾기 위해 몸을 낮추고 톱을 비스듬히 한 채 다가갑니다. 어린 톱상어는 당신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리를 지키며 맞서려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두 상어 사이의 모래 위로 톱을 천천히 끌어 어린 상어의 얼굴 바로 앞에서 모래의 선을 긋습니다. 녀석은 뒤로 물러났다가 몸을 돌려 영역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더니 당신의 사냥터 밖으로 완전히 벗어납니다. 이제 다시 당신의 땅입니다. 당신은 늘 해왔던 방식대로 모래를 훑기 시작합니다. 톱을 천천히 움직이며 감각기관을 통해 아래에 묻혀있는 무엇이든 찾아냅니다. 당신의 공격은 깔끔했고
타이밍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합니다.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나자 몸은 새끼를 낳기 전에 체중을 회복했고 움직임도 예전처럼 먼 거리를 커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바위와 모래 위로 톱을 끌고 다닌 탓에 톱날 일부가 닳아버렸고 손상된 톱은 더 느리고 정밀함도 떨어집니다. 언젠가 놓쳐선 안 될 사냥감을 놓치는 대가를 치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 당신은 15살이 되었습니다. 톱날이 닳아 밑동만 남았고 드문드문 남은 날카로운 톱날 때문에 공격은 불균형하고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냥감을 놓치는 일이 잦아졌죠. 예전엔 기절과 동시에 물어버렸던 사냥감이 이제는 그 짧은 틈을 다 도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해저의 커다란 오징어를 추적 중입니다. 오징어가 위로 올라가자 당신도 톱을 들고 뒤를 쫓습니다. 이번 식사가 절실해 평소보다 더 오래 쫓고 있죠. 다른 톱날 탓에 절대 놓칠 수 없으니까요. 오징어는 계속 상승하며 당신을 낯선 수심 탁 트인 바다로 이끕니다. 그러다 오징어가 몸을 비틀며 빠르게 도망치고 결국 당신은 놓치고 맙니다. 몸을 돌려 아래로 내려가자 옆에서 그물벽이 덮쳐옵니다. 물러설 틈도 없이 그물이 톱을 감싸 톱날을 엉키게 만듭니다. 몸을 젖히며 톱을 빼내려 애써보지만 그물은 늘어나며 버팁니다. 당길수록 줄은 톱날을 더욱 꽉 조여옵니다. 이번엔 앞으로 밀고 나가며 그물을 뚫으려 하지만 양옆에서 접혀 들어온 그물이 아가미를 감싸버립니다. 온 힘을 다해 나아가려 해도 그물은 꿈쩍도 하지 않고 다시 밀어붙여봐도 여전히 버팁니다. 당신의 몸은 점점 더 작게 움직이며 버둥거리다 결국 꼬리마저 완전히 멈추고 맙니다. 해류는 그물과 그 안에 갇힌 당신의 몸을 천천히 휩쓸고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뒤엉킨 채 해저를 가로질러 이동하며 당신이 15년 동안 익혀온 바닥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